소소한 이야기와 정보, 소소한 행복을 전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소공방입니다. 오늘 저 이런 선물을 받았는데요. 23년도 캘린더입니다. 그래서 스케줄러 많이들 받고 계시죠? 연말 되었다는 얘기인데요. 연말 될수록 나이 들수록 꼭 필요한 공부가 있습니다. 경제 공부를 하는 시간, 소소경제 돈비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돈워리 BAP.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돈비 매니저 임성규입니다. 네네네. 지난주 우리가 제1탄 평생 월급 만들기를 했는데요. 주택을 이용해서 역모기지론을 이용해서 우리가 평생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걸 배웠거든요. 네네. 오늘은 제2탄 맞죠? 네, 맞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1탄을 알아봤기 때문에 오늘은 2탄. 네. 우리가 평생 월급 만들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그 방법은 과연 무엇인지 지금부터 소소경제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넌 꿈이 뭐야? 나? 나의 꿈이라. 나는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모히또에 가서 몰디브 한잔 할 거야. 역시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럼 너는? 나? 나는 그냥 꼬박꼬박 연금 받으면서 편안하게 노후 보내는 거? 저게 제일 행복하지 않을까요? 뭐? 맞아요. 연금? 어떤 고민이시길래 저렇게. 그러게 말이에요. 어떻게 내야 될지. 내가 먼저 골라볼게. 언더시고 맞춰보세요. 커피잼, 바나나잼, 딸기잼. 이거? 화살표? 내가 볼게, 내가 볼게. 어떤 것을 고를까요? 알아맞혀 뭘 고르는데 저렇게 네, 엄청 신중합니다. 신중하죠. 이거. 그래, 난 그럼 이거. 근데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이거? 남의 근데 쪽이 더 커 이게 더 좋은 거 같은데? 그래, 바꾸자. 바꿀까? 아니. 모르겠어. 과학적으로도 맞는데요. 모르긴 그래. 뭘 몰라. 남의 쪽이 커 보인다.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볼까? 그래. 동비 매니저님, 뭐가 더 좋은 거예요? 네.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네. 연금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하던 분들이 돈비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네, 맞아요. 어떤 게 더 좋은가요? 개인연금, 퇴직연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어떤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퇴직연금의 장단점이 있고 또 개인연금에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보시고 각자 상황에 맞는 네. 연금 상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그 연금이 4층 구조로 그렇습니다.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국민연금. 그래서 그렇죠. 1층에 국민연금. 2층에 퇴직연금, 3층에 개인연금, 4층에 주택연금. 정답입니다. 이렇게 4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래서 저희가 2층과 3층인 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직장인들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이 퇴직금이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은 퇴직금 말고 퇴직연금이라는 것이 이제 생긴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하는데 네. 퇴직연금이라는 것이 뭔가요? 일단은 퇴직연금은 회사가 우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될 퇴직급여,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에다가 이제 맡겨놓고 이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운용 결과에 따라서 퇴직 시에 연금으로 받을 수가 있고 아니면 일시금으로 주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언뜻 생각하기라도 퇴직금보다는 퇴직연금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요? 먼저 퇴직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퇴직 시에 한 번에 일시금으로 주는 그렇죠. 퇴직금 제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퇴직연금 제도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 회사가 그 외부 금융기관하고 그 퇴직연금 계약을 체결을 해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외부 금융기관에서 이 퇴직연금을 관리를 이제 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었을 때 첫 번째는 우리가 그 높은 수익률을 기대를 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이게 하락을 할 수도 있는 이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외부 금융기관에서 운용을 한다라는 장점은 있겠죠.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기 네, 때문에 네, 네. 그런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이게 투자 손실 상품을 가입하게 되면 순실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꼭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고 가장 큰 장점은
회사 재정이 나빠지더라도 퇴직 시에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연금은 우리가 연금으로 수령하실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선택하실 수 있다는 게 퇴직연금이 갖고 있는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퇴직금은 옛날에도 그런 말 했지만 퇴직금 받으면 목돈이 들어오니까 그걸 그렇죠. 어디든가에 투자하고 아니면 뭔가 하려다가 다 날리는 분들도 많았지만 네. 퇴직연금은 사실 따박따박 들어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퇴직연금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에도 좀 종류가 있나요? 이게? 퇴직연금에도 세 가지 종류로 우리가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그 확정급여형, 네. DB형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확정기여형, DC형이라는 게 있고요. 요즘 좀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네. 조금 단어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용어가.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제가 네. 천천히 네. 하나씩 조금 우리 그 내용을 좀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퇴직 후 받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확정급여형. 급여형. 이걸 우리는 DB형이라고 합니다. DB형. 그래서 Defined 우리가 Benefit. Benefit. 이렇게 해서 내가 받아야 될 연금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회사가 금융기관하고 계약을 맺어서 퇴직금을 관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명 회사 책임형이다. 네. 그래서 회사가 금융기관에 맡겼는데 이게 수익률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근로자는 정해져 있는 퇴직금을 받는 아, 제도가 바로 퇴직급여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퇴직급여형을 운영하는데 만약에 목돈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럴 경우 이제 중도 인출은 되지가 않아요. 아, 네. 네, 반면 우리가 조건만 맞은다라면 담보대출 기능을 활용하셔서 목돈을 쓸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손실에 관련이 없이 확정이 돼 있으니까 급여형이라고 하고 맞아요. 충청도 사투리에 기여라는 게 있는데 그죠. 확정 기여형 이거는 또 어떤 건가요? 확정 기여형의 경우에는 내가 그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을 연금이 바뀝니다. 그래서 네네네. 확정 기여형 그거를 우리는 DC형. DC형. 라고 합니다. 그래서 Defined 우리 Contribution이라고 해서 기여자가 들어가죠. 네. 이 기여에는 내 자신이 포함돼요. 나 자신이. 그래서 우리가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의 회사가 맡겨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내가 어떻게 운용을 할 건지를 선택을 할 수 있는 네, 우리 네, 근로자가 네. 아. 그러다 보니까 이 수익에 나는 것에 대한 뭐 높고 낮음을 개인이 다 책임져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일면 근로자 책임형이다. 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 DC형의 경우에는 어떤 금융 상품을 선택할 것인가를 굉장히 개인이 잘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네네. 또 개인이 여유가 되면 또 추가 납입도 가능하고 또 우리가 조건만 맞은다라면 DB형하고 다르게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좀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기여 농담했더니 네네. 컨트리뷰션 하면서 컨트리뷰션을 하셨어요. 아주 기여, 예. 재밌습니다. 투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네네. 이 급여형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네네. 기여형은 약간 그 불안한 맛이 좀 있는데 좀 더 안정적인 어떤 퇴직연금은 없습니까? 안정적인 퇴직연금이라기보다는 네. 본인의 좀 성향에 맞는 그리고 물가 상승률은 조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네. 그런 조금 투자 상품들로 조금 고민을 해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개인형 퇴직연금은 뭐예요, 그러면? 요즘 가장 관심이 많은 게 바로 개인형 퇴직연금 IRP라는 우리 퇴직연금 상품인데요. 네. IRP는 우리 그 인디비주얼 그다음에 우리 리타이어먼트, 그다음에 펜션. 그래서 개인의 퇴직연금 네, 네. 계좌다. 아. 그래서 우리가 퇴직연금을 근로자들이 가입을 하게 되면 나중에 퇴직금을 받으실 때 이 IRP 전용 계좌에다 넣어놓고 받으셔야지만 우리가 세금 혜택과 세금 이연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IRP에 대해서는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셔야 되는데요. 이 IRP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근로자만 가입이 됐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이걸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이 안 됐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 제도가 바뀌면서 이제 일반인들도 가입이 가능해졌는데요. 일반인들이 가입하셨을 때 가장 큰 특징이 어떤 거냐면 바로 우리가 연말정산, 세액 공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총 연에 700만 원까지 네, 세액 공제가 네. 되고요. 연금저축하고 플러스해서 최대 또 300만 원까지 네, 네. 같이 해서 700만 원까지 가능한데 이 제도는 연금저축과 동일하다. 그래서 연금저축에 대한 이야기를 뒤에 해드리면서 IRP는 조금 더 부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수경제에서 사실은 이게 과거에는 거의 비슷한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네네. 관심이 없어도 그냥 큰
피해가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요즘은 다양해져서 오늘도 네네. 벌써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이렇게 많은데 그걸 참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아보고 있는데요. 사람들의 관심도 굉장히 뜨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뜨거워요. 뜨거워요. 왜냐하면 누구나 네. 은퇴 후에 여유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꿈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국민연금에서 조사를 한번 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네. 50세 이상 가구를 기준으로 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50대 이상이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는 네. 부부의 경우에는 243만 원, 243만 원. 그리고 개인 기준일 경우에는 153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대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지만 네. 우리 소득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퇴직 후, 은퇴 후에 만약에 우리가 자금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금액이거든요. 부담스러운 네, 금액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은퇴 준비는 미리미리 우리가 준비를 하셔야지만 우리의 행복한 노후 생활이 되지 않을까. 아, 그다음에 연금 상품도 우리의 가정 상황에 맞는 내 개인에 맞는 상품들로 준비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뭐 발품을 많이 팔아야지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네네. 이런 그 연금 상품도 갖는 노력을 좀 통해서 네. 알아봐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 개인연금을 좀 알아볼 차례인데요. 네네. 개인연금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개인연금은 말 그대로 개인이 직접 연금 상품을 준비하는 것이다. 준비하는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연금에는 크게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 펀드, 연금저축 보험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분류가 되는데요. 네. 하나씩 좀 자세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연금이라고 저축, 예, 신탁에 펀드에 보험 이런 게 있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신탁과 연금저축 보험은 원금 보장이 되지만 연금저축 펀드는 운용 수익률에 따라서 수익률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 네, 네, 이런 네. 부분들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연금저축 신탁과 연금저축 펀드는 납입이 자유롭습니다. 네. 반면 연금저축 보험은 정기 납입 형태로 되어 네네. 있다라고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앞에 연금저축만 붙고 신탁이냐 펀드냐 보험이냐 이렇게 나뉘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연금저축의 세 가지 상품을 알아보기 전에 네. 연금저축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을 먼저 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연금저축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먼저 5년 이상 납입을 해야 된다. 5년. 그렇죠. 아, 그다음에 55세까지 가져가셨다.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수령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을 해야 된다. 아, 그래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예. 그런데 그 특징에 따라서 상품의 구분이 달라지고 네. 상품의 구분에 따라서 좀 특징들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먼저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의 경우에는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예,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건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연금저축 신탁은 우리가 그 은행에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었는데 예. 2018년도 이후에는 신규 가입이 어렵다. 아, 그래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제 연금저축 신탁도 갖고 계실 수 있겠죠. 네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금저축 펀드는 증권사를 통해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품에 따라서 수익률이 높을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연금저축 펀드의 경우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연금 수령 기간은 최장 30년까지 30년까지. 예,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 예,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하셔야 되고 여기서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포인트는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 펀드, 연금저축 보험은 세제 적격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까 그 납입 연도가 5년을 기입을 해야 된다고 네 하셨는데, 맞아요. 저는 생각이 한 10년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었나 보네요. 과거에는 10년이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네, 이게 아, 좀 제도가 네네.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네, 어려운 단어가 또 하나 나왔어요. 네네, 세제 저격 아니고 세제 적격이네요. 적격입니다. 네, 세제 적격 상품.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좀 말은 어렵지만 네. 의미는 굉장히 쉽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연금 상품에는 세제 적격, 그다음에 세제 비적격으로 구분이 됩니다. 네네네. 먼저 우리가 가장 관심이 많은 세제 적격 상품의 경우에는 우리가 연금을 납입할 때 네. 세금 혜택을 받는 연금 상품이다. 제 말이 맞네요. 저격하는 거네. 네, 맞아요. 네. 그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세제 비적격의 경우에는 네. 우리가 납부할 때는 세금 혜택은 없어요. 아, 하지만 우리가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 혜택이 있는 것, 요 차이가 가장 큰 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정에서 세제를 받느냐, 끝나고 그렇죠. 받느냐 이런 차이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세제 적격 상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신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연금저축 펀드, 연금저축 보험, 보험. 이 두 가지가 아, 네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예. 이 상품은 우리가 가장 연말되면 흔히 말하는 13월의 월급, 13월의 월급이라고 해서 연말정산이 정산할 되는 때. 세액공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가 400만 원, 그러니까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 원까지 납부가 가능하거든요. 연에. 네, 네. 예, 거기에 300만 원까지 해서 IRP, 그래서 700만 원까지 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연금저축을 400만 원을 가입을 하게 되면 5,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52만 8천 원을 아, 연말에 돌려받게 되는 거고요. 아, 예. 그다음에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66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죠. 아, 그러네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보면 334만 원을 저축을 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400만 원을 생긴다. 그 정도 이제 돌려받으니까. 네네, 아, 그렇게 네네.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상품이 바로 세제 적격 아, 그렇군요.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세제 저격이라고 하고 싶은데 세제 적격 상품에 네, 꼭 맞습니다. 또 알아야 될 어떤 사안들이 있나요? 우리가 장점이 있다라면 항상 반대로 단점이 존재하죠. 아,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만약에 연 400만 원씩 돈을 넣었어요. 그리고 10년을 넣었어요. 그럼 4천만 원 정도가 되죠. 그렇죠. 근데 갑자기 아이가 대학에 들어갔어. 들어갔어요. 그럼 4천만 원이 필요할 수도 있고 결혼을 한대요. 그럼 4천만 원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걸 깨고 싶어요. 그 깨게 되면 16.5%에 대한 기타 소득세를 내야 돼요. 네네. 근데 우리가 만약에 13.2%를 돌려받았을 경우에도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야 된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네. 또 연금을 수령할 때는 연금 소득세로 5.5%에서 3.3%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고려하신 후에 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신 거는처럼 그 세제 비적격 네네네. 상품도 있을 것 같에 대한 것도 있는데 네네. 그 특징이 어떻게 됩니까? 세제 비적격의 경우에는 연금을 수령할 때 비과세이기 때문에 10년을 유지하시게 되면 우리가 세금에 대해서 전액 비과세가 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 네네. 단 보험사에서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초기 수수료가 있어서 원금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조금 중장기적 걸린다. 그리고 추가 납입이라든가 중도 인출 기능들을 잘 활용하신다라면 우리가 행복한 노후를 또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금융 상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이제 네네네. 소소경제에서 지금 연금 상품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네. 시청자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연금 상품을 고를 때 네네.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있다. 그럼 어떤 걸 좀 고려해야 될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네네. 첫 번째는 반드시 물가 상승률을 극복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화폐 가치가 안 네. 떨어지거든요. 예. 두 번째는 세금 혜택. 그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수수료. 이 세 가지를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소소경제 시간 공부 어떠셨나요? 우리가 100세 시대입니다. 100세까지 매달 월급을 받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관련 정보를 소소경제 시간에 꼭 많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부족한 것은 게시판에 좀 올려주시면 또 친절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답해 주실 거죠? 네, 그럼요. 네. 소소경제 오늘 가질 시간 됐는데요. 내일도 이 시간 놀러와 주시고 함께해 주신 돈비 매니저님,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돈오리. PAP.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